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명제라는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생각을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명제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우리 수학 시간 말고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혹시 국어 시간에 명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아, 처음 들어봤어? 오케이.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자, 오늘은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 명제라는 단어는 진짜 미안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집합과는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결이 조금 달라서 일단 외워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명제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얘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명제의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가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혹은 식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즉, 객관적인 기준의 일부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써놨거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뭐였어? 집합이었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판단되는 문장이나 식, 명제입니다. 둘이 서로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면 명제들을 보다 보면 참인 애가 있겠지. 맞죠? 거짓인 애도 있을 수 있겠지. 참인 애는 확실히 맞는 말이 되겠지. 명제 중에 참인 애를 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왜냐면 명제 중에 참인 거는 맞는 말이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맞다고 판단된 거지. 그 맞다고 판단된 걸 하나의 모임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집합일 거니까. 확인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집합이라고 부르는 애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명제들 중에서 참이 되는 명제, 그것을 따로 모아서 만든 것이 집합. 그 중에서도 진리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생길 건데 걔는 뭐냐면 명제 중에서 참인 경우 있지. 참이 되게 만드는 예시들이 분명히 있겠지. 즉 그것들, 참인 얘들, 그것을 따로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집합과 명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명제의 기본적인 정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참,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이 되는 명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명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것들 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부터 잘 들어봐. 성원이는 예쁘다 라고 얘기를 했어. 하나의 문장이 됐지?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다? 이유는? 그렇지.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예쁜 사람일 거고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예쁘지 않은 사람일 거야. 객관적이지가 않지. 이건 명제가 아닌 거야. 확인되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내 몸무게는 110kg다. 참일까?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는 맞지.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 저울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 거짓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거를 조금 변형해보자. 내 키가 17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데 이것을 명제가 아닌 거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두 개는 다른 거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색은 하얀색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명제 아니야? 명제는 맞지. 근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명제인 거야. 확인됩니까? 즉 명제가 아닌 것과 거짓인 명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명제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그 명제가 맞다면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거야. 즉 명제가 아닌 것과 참인 것 거짓인 게 동일선상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일단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라면 미안해. 명제냐 아니냐 일단 명제냐 아니냐. 그 다음 명제라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순서에 맞춰서 판단을 해내야 돼. 이게 만약 헷갈리는 거야. 맞지? 그럼 헷갈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단에서 제일 처음 접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야.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그리고 객관식으로 보기를 1, 2, 3, 4, 5번을 줄 거야. 마침 여러분들 책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번 문제 딱 나왔네. 명제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잖아. 확인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 봐봐. 1번 x 플러스 2는 5보다 이하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아니야? 하나의 식이 나왔어. 맞지? 뭔가 식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결국 참이냐 거짓이냐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맞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x에다가 숫자를 내가 집어넣어 보면 돼.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 참이 되지. 5를 집어넣었어. 거짓이 되지. 즉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계속해서 바뀌지. 이러면 명제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누가 봐도 참이 돼야 되고 누가 봐도 거짓이 돼야 돼. 즉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확실하게 판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누가 봤을 땐 참이고 누가 봤을 때 거짓이 되면 명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명제냐 아니냐.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이런 기준이 있어. 뭐냐면 사람의 느낌 그리고 감정 이런 얘기들이 문제로 등장을 하면 얘는 명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명제가 아닌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방정식 있지. 그리고 부등식 이런 애들은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이런 애들 역시 마찬가지로 명제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예시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거짓인 명제와 명제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뭘 해보게 될 거냐? 명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명제에 대한 구성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식을 풀어서 정답을 찾던 것들은 전부 다 뭐였어? 방정식이랑 부등식들을 풀어서 식을 풀고 정답을 찾고 했었지. 근데 이번에 명제라는 단원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애초에 명제가 될 수 없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명제를 배우는 과정 중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을 제외시켜버리게 되는 거잖아. 얘는 명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걸 제외시키고 나면 실제로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양들이 어떻겠어? 확 줄어버리겠지.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명제를 지금부터 구성을 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명제화시키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느냐? 명제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는 거야. 뭘로 구분하느냐? 가정과 결론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게끔 지금부터 문장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흔히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라면이라는 단어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구성되는 문장은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문장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이때 여기 보이는 이 가정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부터 알파벳 문자, 소문자 P를 대표 문자로 사용을 하게 될 거야.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으로 P를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알파벳 문자 Q를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라는 녀석을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P이면 Q이다라는 형태로 우리는 지금부터 문장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얘를 기호화시키게 되면
P이면 Q이다라는 내용을 화살표를 써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즉 기본적으로 명제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서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 되는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 참인 명제는 P이면 Q이다인데 확실하게 맞는 말이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두 줄을 보내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전에 나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P이면 Q이다 해놓고 화살표를 보낸 다음에 위에 X표를 이렇게 쳤거든? 근데 지금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즉 거짓인 명제는 그냥 애초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명제 뒤에 거짓이다라고 그냥 괄호치고 적어버린다는 거야. 확인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명제를 구성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 명제를 구성하게 된 게 방정식과 부등식을 문제화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지금부터 명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 확인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해볼게. 자, x가 2이면 x 플러스 5는 7이다 라고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고 얘가 이제 명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일단 가정과 결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가정 누굽니까? 가정이 뭐라고 그랬지? 뭐뭐라면 이라는 형태로 나온다 그랬지? 어디야? x가 2라면 이라고 나왔지? 여기 보는 이 x가 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인 p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은 x 플러스 5는 7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결론 Q가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지금은 X를 내가 2라고 정해줬지? 결론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 되겠지. 그럼 이 명제는 뭐야? 일단 얘는 명제가 되지. 누가 봐도 참이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이번엔 이렇게 써보자. X가 3보다 이상이면 x 플러스 5는 8보다 이하이다 라고 써볼 거야. 확인돼요? 이번엔 부등식의 형태를 취했지? 자, 일단 명제가 될까 안 될까? 되지. 명제가 된다는 얘기는 가정과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나줘야 돼. 그럼 가정을 찾아봐. 누굴까? x가 3보다 이상이면 뭐뭐라면 앞에가 가정이야. 그럼 결론은 x 플러스 5가 8보다 이하다가 결론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위에서는 명제 자체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 보낼 수 있었지. 이번에도 P면 Q이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졌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다. 성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참? 어떻게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원이 어떻게 확인했어 참이라는 걸?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봤니? 대입. 주인은? 대입.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가정에 해당하는 가정을 맞는 말로 만드는 가정이 맞는 말인 예시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누가 있어? x가 3보다 이상의 숫자 아무거나 다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3, 4, 5 등등등 이런 숫자들을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싹 모아놓으면은 이게 바로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가정이 참이 되게 만드는 예시들. 확인됩니까? 즉 이렇게 생긴 진리집합을 하나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만족하게 되는 마찬가지로 예시들이 존재를 하겠지. 자, 예시들 찾아보자. 누구 있어? 3 있고 2 되고 1 되고 등등등 하고 예시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런 예시들을 마찬가지로 집합화시키면 이렇게 생긴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야 이거 대단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안에 있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화 시켰을 때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안에 다 있어야 되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부분집합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면 참인명제가 되는 거네. 있으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가정에 해당하는 게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거짓인 명제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명제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를 대입해서 막 판단을 했다 그랬잖아. 그거보다 진리집합화 시켜서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이번 명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포함이 되는 것만 확실하면 굳이 여러 개의 숫자를 대입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를 찾아낸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 왜? 명제의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이야. 즉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반드시 외워놔라.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 가정이 결론에 부분집합이면 참,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란 얘기야. 확인됐지? 그럼 자, 지금 봐봐. P 3, 4, 5, 6, 7하고 숫자 커지지? Q 3, 2, 1하고 숫자 작아지지?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번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를 위에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어. 이를 대입하지 않고도. 왜? 여기 P라는 진리집합을 만들었더니 E라는 원소가 단독으로 써지겠지? Q라는 진리집합을 만들었더니 E라는 원소가 단독으로 써지겠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참인명제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기본적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확인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되지?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한 거 중에. 알겠니?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 바로 볼 거야. 4번 문제야. 명제 중 거짓인 명제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려면 가정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만들어 놓고 가정이 결론에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1번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만들어 보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라고 돼 있지? 자, 가정이 누구야? 가정.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가정이지? 그럼 우리가 보통 가정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라면 하나의 문장화시켜. 즉 x가 마이너스 1이다가 가정이야. 확인돼요? 그럼 결론은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가 결론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가정을 진리집합화 시키면 가정은 x가 뭐야? 마이너스 1 하나가 있는 거지? 결론을 진리집합화 시키면 x는 누구랑 누구야? 0이랑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야 안 돼? 되지? 이러면 참이라고. 확인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절대값 x가 1이야. 얘가 가정이지? x가 될 수 있는 숫자. 성훈아, 누구랑 누구야? 절대값 x가 1인데? 2번 보기. 절대값 x가 1이잖아. 1 되는 거. 절대값이 1인수. 풀마 1. 맞아요? 그러면 x제곱은 1이다. 결론이지? 걔가 될 수 있는 x는 풀마 1. 가정과 결론이 똑같지? 그럼 가정과 결론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2번도 참이 되겠네. 확인됩니까? 자, 3번 마찬가지야.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x는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범위를 또 만들어 보니까 둘의 범위가 같아 달라. 같지? 그러니까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3번도 참인 명제.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4번. x가 3의 배수라 그랬지? 진리집합 만들면 3, 6, 9, 12 땡땡땡 하고 가는 무한집합이야. 결론은 6의 배수 2다. 6의 배수 다 찾으면 6, 12, 18 땡땡땡 하고 가겠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이번 명제는 뭐야? 거짓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참과 거짓을 놓고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중요한 내용이야. 명제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그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면, 즉 가정이 결론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 되는 명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명제. 이렇게 명제를 판별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믿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우리는 명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세 번째 이 얘기를 해보자. 명제라고 부르는 애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볼 거냐? 부정을 한번 해볼 거야. 부정.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영어에서 말하는 not이랑 같은 뜻이야. not. 그러면 우리가 not, 어떤 때 쓰는 게 not이라는 단어지? not. 한글로 해석하면 not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호로 표현하게 될 때 원래 있던 하나의 P라는 명제가 존재를 했을 때 그 P라는 녀석에 부정을 하게 되면 not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 근데 not이라고 영어로 써놓으면 이 P랑 또 헷갈리겠지? 그래서 not이라는 말을 물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물결 P 이렇게 써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석하게 되느냐? P가 아니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의 P라는 명제를 3의 배수 이다 라는 말로 한번 써봤어. 확인되니? 그러면 not P를 만들어 볼 거야. 부정을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지? 뭐라고 부르면 될까? 3의 배수가 그냥 아니다 라고 붙여버리기만 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자. 뭐라고 쓸 거냐? x가 2이다 라고 썼어. 그러면 not P를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쓰면 될까? x는 그렇지 2가 아닌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번 어려워. 잘 봐야 돼. x가 2보다 작아. 그럼 not P는 뭐라고 쓰면 될까? x가 2보다 그렇지 이상이다가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숫자를 분류할 때 크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 같다잖아. 그러니까 큰 게 아닌 거니까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시 이번에는 P가 2 또는 3이야. 또는 3이야. 그러면 not P 뭐라고 쓰면 될까? 2 또는 3이야. 그러면 2 또는 3이 아니라는 얘기지. 2 또는 3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 2 또는 3이라는 얘기는 2도 되고 3도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2와 3의 합친 거지. 합집합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교집합 되는 거지. 그래서 2 and 3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not이라는 얘기가 집합에서도 우리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예를 들어보니까. 얘가 분명히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집합을 뜻하는 거잖아. 근데 부정이 되는 순간 교집합으로 바뀌어버렸잖아.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무슨 뜻이야? 여집합이라는 기호 있지? 여집합의 의미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었잖아. 앞에서 참이 되는 예시들. 그거를 가지고 not-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그 진리집합의 형태가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P의 여집합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이게 바로 뭐다? 부정이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정이라는 예시를 조금 더 어렵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단순한 예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equal B equal C 이다 라고 한번 써놨어. 이게 하나의 명제 P야. 확인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not-P를 만들어 볼 거야.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두 분 다 물어볼 거야. not-P
P의 부정. 주희야, 뭘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그럼 성은이 먼저. 성은아, 뭘까? 너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알았어.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주희 물어보자. 시간이 더 필요해? 됐지? 나 P 뭘까? A랑 B가 아니고 B는 C가 아니다. 끝? 끝? A는 C도 아니다. 즉 A, B가 다르고 B, C도 다르고 C, A도 다르다. 맞죠? 왠지 그렇게 보여.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명제를 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참고시 판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문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에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거지? 이런 말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A, B, C가 모두 같다. 얘를 부정하라는 얘기잖아. 모두 같으면 돼,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은 전부 다 달라도 되지. 하나만 달라도 되지. 두 개만 달라도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얘는 결국에 나피, 부정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A와 B와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좋아. 말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자는 얘기잖아. 식으로 표현해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위에 있는 이 식을 다시 잘 보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A랑 B랑 같아. 그리고 B랑 C도 같아. 그리고 C랑 A도 같아.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문장 자체를 부정해서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쓸 수 있어? A랑 B는 달라. 또는 B랑 C는 달라. 또는 C랑 A는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처럼 암기하는 부정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거거든? and.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5월이 된다는 얘기야. 아까 앞에서 봤었지, 이건? 자, 그 다음에 모두라는 단어. 전부라는 말이 되겠지? 그걸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요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부정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 예가 되게 좋은 예야. 잘 기억해놔. 이게 시험 문제로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언젠가 한번 나오고 나서 한 1, 2년 정도 학교 시험에서 한참 나왔었거든?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나올 주기가 되긴 했어. 그러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놔라. 부정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정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우리는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볼 거야. 2번 문제 보이죠? 자, 2번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P라는 조건이 나와 있거든? P가 X가 1보다 큰 거야.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나와 있거든? X가 5보다 이상인 거야. 확인됐죠? 이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보고서 우리는 뭘 만들려고 했냐면 나P 또는 Q라고 돼 있는 거에 부정을 하라 그랬어. 맞습니까? 즉 이거의 부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부터 말장난 시작이야. 나P는 P가 아닌 거지. P가 아닌 걸 부정할 거야. 그럼 P가 아닌 게 아니지. 맞아요? 그럼 뭐가 되겠니? P가 되는 거야. 헷갈리지? 그걸 여기로 와서 생각하면 돼. P가 아닌 게 아닌 거지. 다시 말하면 not을 부정을 몇 번 한 거야? 2번 한 거지. 진리집합화 시키면 여집합을 몇 번 했다는 얘기야? 2번 했다는 얘기지. 여집합 2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게 됐을 때 나P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P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리고 Q를 부정했잖아. 딱 Q가 되겠지. 확인돼요? 또는 부정해야 되잖아. 또는 부정하면 뭐라고? and라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문제는 안 나왔지? 범위로 직접 우리 보고 만들어 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낙큐의 범위만 찾으면 되겠네? 얘의 범위만 만들면 되겠지? 이걸 보고서 낙큐의 범위를 만들 거야. 자, 성훈아, 뭐야? x가 5보다 그래,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수직선을 봤을 때 1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and니까 공통범위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문장을 읽고 하나씩 천천히 해석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 자체 접근이 불가능한 단어냐. 그래서 용어들을 다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성훈이 알겠니? 믿어도 되니? 좋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명제라는 부분의 부정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거든? 이제 다음번에 확인해야 될 거 네 번째는 뭐냐면 명제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역. 여기서 말하는 이 역이라는 단어는 한문이거든? 우리가 보통 역, 어떤 단어야? 뜻이지? 역이라고 하면? 전철역, 지하철역 이런 거 말고 역. 고사성어, 사자성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거꾸로라는 뜻이야. 거꾸로. 그럼 명제 자체를 거꾸로 보라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얘는 가정하고 결론 있지.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야. 원래 있던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린 명제가 명제의 역이야. 확인돼요? 잘 들어야 돼.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가 이렇게 써볼게. x가 2이면 x 플러스 2는 4보다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지금 보이는 거 명제가 맞아 아니야? 일단 명제는 확실히 맞아. 참이야 거짓이야? 확인하려면 진리집합을 만들면 되겠지? 자, 그러면 가정부터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야 진리집합 만들지. 가정 누구야? 그렇지. x는 2다가 가정이지.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은 이렇게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 자, 결론은 누구야? 그래, x 플러스 2가 4보다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Q라는 진리집합을 만들면 Q는 조건제시법으로 적자. x가 2보다 이상인 원소들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Q에 포함돼야 안 돼? 되니까 참인명제가 되는 게 맞겠지. 확인됩니까? 좋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명제의 역을 만들어 볼 거야. 역인 명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가정과 결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즉 원래 있던 명제의 가정이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 되는 거고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역이라는 명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x 플러스 2가 4보다 이상이면 x는 2이다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럼 이때 가정은 누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가 4보다 이상이면이 가정이 되겠지. 즉 진리집합화 시키면 얘가 q가 되겠지. p라는 문자가 대표 문자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q가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집합이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역인 명제가 참이 되려면 q가 p에 포함돼야 되지? 포함이 되니? 위에 있는 집합 보고 비교하면 되잖아. 맞지?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명제는 원래 참이었지만 역은 거짓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 내가 만약에 문제를 여기 보이는 애를 이렇게 바꿨어. x가 2보다 이상이면이라고 바꿨어. 그러면 p라는 집합이 x가 2보다 이상이 돼버리게 되겠지? 자, 이 상태가 돼버리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 이상이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상태면
역을 만들었을 때 여기 참일까 거짓일까? 포함이 되겠지 이번엔. 같은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참으로 바뀌어버렸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역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공식처럼 암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뭐 해야 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명제 역이고 역의 특징이야.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반드시 참일까? 아니라는 얘기야. 모르니까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역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명제의 역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8번에 나와 있어. 자, 8번 문제를 지금 보면 실수 xy에 대해서 역이 거짓인 명제를 찾으라 그랬지? 맞아요? 그럼 역인 명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만들어 봐야 되겠지? 근데 명제를 일일이 글로 쓰기에는 너무 피곤하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가정과 결론을 진리집합화 시켜 볼 거야. 그래서 8번 문제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봐. 가정을 먼저 진리집합화 시키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x가 2의 배수 2면 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가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진리집합 2, 4, 6, 땡땡땡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 q는 4의 배수 2다니까 4, 8, 땡땡땡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명제가 이제 역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있던 가정이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 되겠지. 원래 있던 결론이 가정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는 명제가 Q일 때 P가 되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라고 시키게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확인을 시키는 거지.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1번 역은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봐도 되겠지? 직접 비교해서 찾아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자, 명제 역까지 우리 확인을 했어 지금. 됐죠? 자, 이번에는 5번째 새로운 애가 하나 추가될 건데 명제의 대우라고 부르는 애야. 대우. 대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역이라는 걸 했었지. 역이 뭐야?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지.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추가로 부정까지 하는 거야. 2개를 다 하는 거야. 확인돼요? 즉 기호화 시켜보자. 하나의 명제가 원래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그냥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이때 이 명제의 역을 만들게 되잖아? 역은 뭐가 되는 거지?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니까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보고 갑자기 대우라는 명제를 만들려고 시키는 거야. 명제의 대우를. 그러면 일단 원래 있던 명제에서 역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가정과 결론 부분 있지? 거기를 둘 다 부정하면 돼. 나Q와 나P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Q이면 나P이다를 화살표로 보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대우 명제야.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를 읽고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진리집합을 만들고 그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따지라 그랬지. 실제 명제가 참이라면 P가 Q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즉, 이 주어져 있는 실제 명제가 참이 된다라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이 사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그릴 수 있겠네? 그려보면은 P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Q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이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역과 대우가 실제로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참거짓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역이 반드시 참이 되려면 Q라는 가정이 P에 포함이 돼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림에서 포함이 돼야 안 돼?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반드시 참일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우 쪽을 보자. 대우 쪽을 봤더니 대우는 Q의 여집합이 되겠지? 나 Q니까. 그럼 나 P는 P의 여집합이 되겠지?
얘네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걸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영역을 나눠서 섹터별로 확인을 해볼 거야. A랑 B 구역, 두 군데 구역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 Q의 여집합이면 어디 영역을 나타내는 거야? 아무것도 없지. P의 여집합이면 B 영역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B의 부분집합이다.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명제가 참이 되니까 역은 무조건 참이네? 얘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얘는 무조건 참이네? 맞지? 그럼 만약에 명제가 거짓이잖아? 얘도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거짓이 될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낸 거야. 어떤 걸 찾아냈느냐? 명제와 그 대우는, 즉 대우가 되는 명제 있지? 대우가 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공유합니다. 즉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뭐다? 참.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는 뭐다? 거짓. 명제가 참이면 역은 뭐다? 모른다. 역은 모른다. 하지만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다. 같이 갈 거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우명제라는 녀석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방법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제로 문장으로도 한번 만들어 봐야 안 헷갈릴 거라 문장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어떤 문제 보시면 되냐면 어디 보자. 뒤로 한 장을 넘겨볼까? 대우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어디로 보냐면요. 40번 문제 한번 보세요. 46쪽에 40번. 여기서 보기 한두 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 40번에 첫 번째 보기 한번 봐봐.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가 2이고 y가 3이면 xy를 곱한 건 6이다 라고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 확인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명제의 가정을 먼저 찾아볼 거야. 누가 가정이지? x는 2이고 y는 3까지. 뭐뭐이면 앞에니까 얘가 가정 p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 보이는 xy 곱한 게 6이다가 결론이 되겠지? 확인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명제를 대우로 만들어 볼 거야. 대우 명제 어떻게 만든다고? 일단 역을 하고 가정과 결론을 전부 다 뭐 하라고? 부정하라고. 즉 우리는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냐?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모양을 만들면 되겠지? 그럼 자, 일단 q부터 부정을 해봐야 되겠지?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xy를 곱한 게 6이 아니라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p 부정해야 되지? 부정해봐. 주희야, 어떻게 돼야 돼? 2가 아니고 중간에 또는 이고잖아. 그리고니까 and잖아. 부정해서 또는. 그리고 y는 3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명제 대우로 만들었지? 참인지 거짓을 내가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제 명제에서 지금 xy를 곱한 게 6이 아니지? xy 곱한 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어때? 무진장 많지? 그것들을 다 일일이 진리집합으로 만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잖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지.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겠지. 그러면 대우에서는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드니 명제에서 참거짓을 판단해버리는 거야. 자, x가 2고 y가 3으로 고정이 돼 있어. 곱하면 6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다시 말하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지. 진리집합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얘는 2,3이라는 하나의 순서상을 가지게 되겠지. 근데 얘는 어때? 1,6도 되지. 2,3도 되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겠지. 뭐 6분의 1,36도 될 것이고. 나올 수 있는 숫자 되게 많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을 만들면 P라는 집합 안에는 얘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근데 Q라는 집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얘들이 있겠지. P가 Q에 포함되는 게 맞아? 아니야? 맞지? 참인명제가 맞지? 그럼 대우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참이 되겠지. 그러면 40번 문제에서는
대우가 거짓인 걸 찾으라 그랬지? 실제로 대우 만들 필요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실제 명제에서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들다라면, 이게 만약에 실제 명제로 나왔다라면 대우로 만들면 편하잖아. 맞지? 지금처럼 명제 자체에서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애만 대우로 만들어서 참거짓을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일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대우 명제까지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5가지 얘기했잖아. 첫 번째 명제의 기본적인 정의 얘기했지. 두 번째 뭐 얘기했어? 명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구성에서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 해당하는 예시들, 결론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따로 묶어서 진리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통해 참이냐 거짓이냐 명제 자체를 판단해낼 수 있다고 했다. 확인되니?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였어? 그렇지. 명제 부정에 대한 얘기 했었지. 부정 뭐뭐가 아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여집합에 해당하는 기호들.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한 게 명제의 역에 대한 얘기했고 마지막 5번째가 대우 명제를 만드는 방법까지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 나 믿어도 돼? 자, 오늘 숙제 복잡해. 잘 체크해야 돼. 자, 40쪽부터 봐봐. 40쪽에서 오늘 우리가 한 얘기가 어디까지냐면 1, 2, 3, 4, 5번 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했죠? 그리고 사실은 6번도 내가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6번도 여러분들 집합사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6번 한번 도전해봐. 아시겠죠? 그리고 7번 안 했어. 그래서 7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 힘들어. 그러면 바로 8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9번까지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번 숙제에서 뒤쪽도 마찬가지야. 유형 8번하고 유형 10번을 빼야 되겠지? 즉 42쪽에서 시작해서 47쪽까지가 숙제인데 유형 8번과 유형 10번은 이번 유형 8번과 10번? 유형 7번과 10번 7번과 10번은 이번 숙제에서 제외시키세요. 확인됐나요? 그래서 유형 7번과 유형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앞에 필수 예제들 문제 풀면서 안 푼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들은 결국에는 포함관계를 통해서 미정계수 찾는 문제들이야. 그건 내가 일부러 안 했어. 너네 한번 그려서 직접 해보라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명제라는 것의 참거짓을 따지는 거를 오늘 배웠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집합이 어떻게 포함되냐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지. 즉 부분집합이 되게끔 포함이 되게끔 그걸 통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집합의 연장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문제 보충 설명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왜 짐 싸?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20분 안 됐어. 왜 이래? 여기서 마칠까?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럼.